그래서 역시나 센스가 네, 응원합니다. 통영시를 절대 가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네, 약간 이거 영상이었습니다. 이미지 아니었고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128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날씨가 오전에는 쌀쌀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근데 이제 낮이 지나면 12시 이후에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진다고 하니까요. 일교 차이 때문에 또 감기가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6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은요, 홍성군 소식입니다. 홍성군에서 으락차차 도시 활력 찾기 주민 청년 참여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사업 참여 내용은요, 홍성군 도시생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고요. 사업 대상지는 홍성읍, 광천읍 중 도시생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홍성군 주민 및 청년이라고 합니다.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고요.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센터에 방문 접수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참고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물론 이제 홍성군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비와 국비가 함께 진행이 돼서 시비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사실은 참여 대상자들은 이렇게 지역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특히나 이렇게 공모 사업이나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지역을 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내가 거주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바로 지역 청렴이라는 개념이 재정립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재생 사업지가 늘어날수록 앞으로 도시재생 인재에 대한 유치 경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물론 유치 경쟁만큼 중요한 것은 지역 내 인재를 유지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나 지역을 넘어서 우리 지역과 매칭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사업 참여 대상자는 이제는 전 국민으로 하는 것들이 조금 트렌드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해양수산부 소식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 달라지는 어촌 유리 300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300이라는 프로젝트를 보면요, 좀 이렇게 사실 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어촌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최근에 어떤 이야기들이 전문가 사이에 많이 나오냐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지만 우리 지역은 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재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지역재생이라는 표현도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공간재생의 개념으로 만드시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 도시재생 사업은 결국엔 점들로 시작해서 점들이 이어지는 선들이 면이 되는 형태가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마스터 플랜, 계획, 이게 방향성이라고 지금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공간 거점들을 만드는 재생, 공간 재생이 첫 번째 스텝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어촌 재생의 사업 목적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촌 어항 통합 개발을 통하여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어항 및 항, 포구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 마을을 포함한 통합 개발로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으로 어촌 지역을 활력화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공통사업으로는 저반시설 보강, 이런 건 이제 어촌에 좀 특수성이 있는 거죠. 안전시설 설치, 어항구역 경관 개선, 그다음에 어항 친수시설 설치, 여객 편의시설, 이제 그 섬들을 이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필리핀도 굉장히 많지만 섬이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섬 관광이나 섬 자원에 대한 활용들은 그동안의 어떤 그런 곳을 이동하는 수단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의 활성화의 하나의 중심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한 마지막은
어촌 UD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이런 것도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브랜드를 개발하겠다. 결국에는 이제 관광 쪽의 어떤 목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면 해양 레저형 딱 느낌 오시죠? 그다음에 국민 휴양형, 그다음에 수산 특화형, 재생 기반형 뭐 이렇게 있죠. 사실 저희와 한 사람 사실 이제 일반 도시재생 사업과는 이제 접점을 많이 이룬 게 바로 네 번째 재생 기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항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 창업 지원 센터 방치 시설 리모델링을 하여서 문화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청년 어장 운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기어를 시키는 전략들을 함께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촌 도시재생 사업들은 제가 사실은 삼천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해에서 활동하시는 문화기획자분들과도 함께 협력하고, 왜냐면 또 이제 30분 거리 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촌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구역, 어떤 라인을 이렇게 만드는 그 프로젝터에서는 혼자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결국에는 함께 만드는 시너지의 사업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촌 도시생 사업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또 관련된 지역에 계시거나 또 이제 도시생 전문가 중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이렇게 채용 소식을 이제 두 가지 정도 묶어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부산 광서도시생 열린지원센터에서 활동가를 채용한다라고 합니다. 주 3일이고요. 급여는 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교통비 33만 6천 원을 포함해서 3만 6천 원, 식비 9만 6천 원을 포함해서 약 한 90만 원 정도, 90만 원이 넘네요. 거의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월급을 주 3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활동가의 이런 처우들이 많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활동가라는 어떤 이런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뭐 전문성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해 나가고 인식 교육들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지역 리더들로 성장이 되고, 결국엔 전문가들이 되고, 그 지역의 도시재생 센터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딱 어떤 통합 과정을 마련해 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성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가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렇게 보니까요, 뭐 운영 보조, 그다음에 뭐 소식지 만들기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지만 핵심 코어의 어떤 업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환경도 지원센터나 국가 어떤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플랜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채용 소식은 광명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장 지원센터 센터장을 채용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이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가 지금 생기면서, 사실 이제 광명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장님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뚜렷한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어떤 도전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도시가 바로 광명시예요. 저 같은 어떻게 보면 활동가로 시작했던 친구들의 전문성도 인정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그런 인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어떤 여건들을 보완 수정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로 저는 광명시가 참 앞으로 기대되는 도시다. 그리고 이제 거기 계신 센터장님도 정말로 이런 활동력이 뛰어나세요. 뭐 정보 수집력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주체들에 대한 중요성,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관계 구성에도 굉장히 신경 쓰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무언가 해보시면 굉장히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관심 있거나 관계된 분 중에서도 어떤 이런 곳을 취직하고자 한다고 하면 저는 광명시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현장 지원센터 센터장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요, 해남군 소식입니다. 해남군에서 지역별 혁신대학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사실 이거는 통영시, 이게 아니구나. 네 번째 소식이네요. 네 번째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통영시 소식인데요. 통영시에서 지구별 대학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 대학인데요. 도시재생 대학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니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딱 이걸 보고서 야, 이거 괜찮다. 이렇게 도시재생 대학에도 그 지역의 어떤 특징에 맞거나 주제에 맞는
대학의 이름을 함께 달아주는 거. 뭐 예를 들면 우리도 대학교도 굉장히 많고 과들이 많은 것처럼 이런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대학에서 주민들이 좀 공감하고 브랜드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 센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별 혁신 대학에서 도시재생 대학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5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통영시 도시재생과와 통영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그렇게 함께 진행이 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문의는 자, 이 어쨌든 통영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참 센스 있고 좀 환영하고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또 특히나 지금 운영 주체가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몇 번 뵀던 어떤 그룹이에요. 그리고 대표님이시고 그래서 역시나 센스가 네, 응원합니다. 통영시를 절대 가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네, 약간 이거 영상이었습니다. 이미지 아니었고요. 네, 어쨌든 통영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스의 응원을 보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요, 해남군 소식입니다. 해남군 소식인데요. 제가 잠깐만 해남군에서 이번에 제1기 도시생 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라고 하네요. 도시생 대학에 뭐 다양한 뭐 비슷한 내용이시죠. 뭐 주민들이 참여를 뭐 이렇게 독려하고 할 거고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주 2일 총 6회에 걸쳐 도시생 대학의 이해와 국내외 해외 우수 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들의 역할,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현장 포럼 등을 통해서 해납읍 도시재생 비전과 사업을 발견하는 교육 과정이 될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관련돼서 6월 7일까지 해남군청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교육 행사자인 연구소에 메일을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메일 주소는 함께 링크 걸어둘 수 있도록 할게요. 해남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오는 2020년경에 해남읍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대학이 사실은 이제 공모 사업의 하나의 중요한 첫 스텝이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의 커리큘럼을 굉장히 평가 기준에 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대학을 단순히 운영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운영자가 어떻게 도시재생 커리큘럼을 짰느냐, 그러면 그 어떤 과정들이 어땠느냐, 교육들이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또 평가 기준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에 따라서 그 교육이 퀄리티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 교육을 들은 교육생들이 얼마큼 성장하는 것들에 대한 수준들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커리큘럼들을 교육 어떤 평가의 어떤 지표로 삼을 때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했더라도 이제 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데가 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이제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고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왜냐면 사진으로 그냥 단순하게 뭐 졸업을 했고 수강식을 했고 교육을 했다도 중요하지만 이 커리큘럼을 보면 전문가들은 이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졌구나가 또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님께서 지표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지표가 돼야지 지역 내에서도 좋은 양질의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결국에는 주민들이 단순하게 교육을 받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이렇게 6가지 소식을 여러분들께 이제 읽어드릴 거고요. 마지막 소식은 바로 신촌 소식입니다. 도시재생 앵커 시설인 신촌 파랑고래가 29일 개관을 한다고 하네요.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신촌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활동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앵커 시설인 신촌 파랑고래를 29일 개관한다고 하네요. 이 공원은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2.21제곱미터로서 다목적 홀, 커뮤니티 라운지, 야외 공연장, 연습실 등 문화예술인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 공간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공간들은 지금 보니까요, 신촌 지역에 대학생과 청년들이 모여 교류하고 지역 연계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년 문화허브로 운영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신촌에 젊음과 활력이 살아나는 컬처밸리 신촌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또 박원순 시장님께서 함께 목표를 공유해 주셨다고 하네요. 파랑고래. 이 공간이 좀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마다 신촌이 가장 핫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골목 상권들도 이번에 얼마 좀 전에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시는 것 같고 주변에 좋은 또 대학들이 있고 문화를 하는
중심이 됐던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되어져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과 지자체에서도 뉴커머들이 함께 그 기회를 쉐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이면 썩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만이 선배 그룹으로서의 역할, 그다음 지자체에서도 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모레 만나뵐게요.